안녕하세요. 9월 28일 수요일 마감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흐름이 좋았다가 장이 밀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더 빠지고 있어요. 저희가 투매 구간에 들어서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서로들 던지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퀀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계들이 1차 A 세력이 팔았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판다. 그러면 예민하게 JP 모건이 반응해서 또 팔고, 그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도 있고, 물론 지금 걔네들이 주도적으로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부추기는 성향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보면 다 안 좋습니다. 항생이 560포인트, 3포인트 빠졌고요. 3%. 홍콩도 보면은 2.8%, 거의 우리랑 비슷합니다. 상해도 오늘 이 양봉을 감싸는 하락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 오늘 만약에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 또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상해도, 본토도. 독일 보면 독일은 전저점을 깼습니다. 강력한 하방의 구조를 깼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독일은 먼저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형 천장형에서 이 정도 내려왔고요. 독일은 이제 시작점에 들어섰다. 물론 들어섰다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에서 훈풍시장 들어오고 각 국가마다 문제점들이 조금씩 수그러들면 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시작에서 좀 중반 정도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다. 대만은 저희랑 똑같이 전저점 이탈하고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지금. 니케이도 빠졌는데 니케이는 약간 박스권이라서 당국에서 환시장 개입도 한다고 했고, 일본은. 그리고 일본은 제가 봤을 땐 제일 견조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빠진 것만 봐도 1.5% 빠졌거든요. 제일 덜 빠진 거죠, 아시아 시장 중에. 제일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될 건 없어요. 설명이 안 될 건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코스피로 보면 진짜 뭐 빠지려면 뭐 미쳤다고 생각하면 18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누구는 지금 뭐 영국이 IMF 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면만 지금 뉴스가 부각되는데, 코로나 때는 원유가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꿋꿋이 이겨냈듯이 지금 잠깐 영국 얘기 나와서 잠깐 파운드화를 보면, 지금 영국이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옛날 1976년에 IMF를 한번 쳐맞더니 또 기억을 못하고 이러고 있냐, 알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잠깐 보면요. 기술적인 부분을 반드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연히 펀드멘탈이나 모멘텀, 무슨 이 회사가 보유한 어떤 특허나 뭐 기술, 뭐 거버넌스는 요새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런 걸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근데 파운드와 지금 일본 보면, 그리고 파운드화는 이미 2020년 들어서 2022년 들어서 이미 나락으로 많이 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전저점을 이탈하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거죠, 스멜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판에 파운드와도 투매가 나왔는데, 일단 이거 기술적으로 캔들을 보면 이거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일단. 캔들상. 혹여라도 이 전저점 꼬리를 이탈시켜도 금방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이마롤, 이걸 말아 올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캔들은 나왔어요. 이제 정부가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미국이 헛소리 안 하고. 여기 보시면 GBP 대 USD 나오는데, GBP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레이트 브리티시 파운드라는 뜻이에요. 파운드화가 이렇고, 지금 달러원 보시면 미쳤습니다. 지금 거의 뭐 확산이 걸리다 못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쪽도. 이런 게 문제죠, 지금. 원화, 엔화, 파운드와 위안화까지. 근데 위안화는 아무래도 당국에서 개입을 많이 합니다. 당국에서 개입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위안화 갖고 장난질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 외적인데,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죠. 싱가포르나 우리나라나 뭐 호주 달러라든가 뭐 이런 쪽. 뭐 원화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환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오늘 더 빠진데 부채질한 거는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면 마이너스 123포인트예요. 1% 빠졌는데 오늘 이거라도 양전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오늘 심리가 좋았을 텐데 오늘 시장 내내 좀 분위기를 특히 극 오전 초반에 조금 버티는 척 하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시켰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 투매 유발을 한 측면이 있어요. 꼴랑 100% 100포인트 빠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나스닥 일봉인데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지를 받고 있는, 지지는 아니지만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아니면 지지를 할 것 같은. 근데 이런 구간을 깨면 더 이상 여기 보면 지지대가 없잖아요. 뭔가 무서운 거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1차 하락 후에 이 N자 파동 값을 보면 얘가 지금 요 하락은 지금까지의 하락 구간을 보면 가장 짧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키높이를 맞추려면 두 번째 파동 아니면 첫 번째 파동을 맞추려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키 맞추기라도 파동을 뺀다면 뭐 한 이쯤 되겠죠. 1500 뭐 이 정도. 이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손 나가기가.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막판에 우리 수급을 보면 체크를 해보면 장 막판에 이제 뭐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이것들이, 예, 보이시죠? 여러분, 이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시, 11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4천억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물을. 그러다가 지금 종가에 이렇게 샀거든요. 마이너스 4천억이었는데 플러스 7천억 됐으니까 1조를 넘게 산 거죠. 선물을. 1조를 넘게 산 겁니다. 1조를.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양전하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지수를 보면 코스닥으로 볼게요. 코스닥 보면 또 약속의 2시가 돼가지고 잠깐 올렸습니다. 올려서 약속의 2시가 돼서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쭉 뺀 거죠. 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못 받은 거예요. 막판. 어제나 그제처럼 10시에 반대매매 CFD 계좌 나오면서 또 약속의 10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장 안 좋을 때 패턴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걸 좀 염두해 주시면 2시 넘어서 뭔가 흐름이 좋다. 그럼 아무 데서나 단타 구간이 나와요. 아무 종목이나 사도 정말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요. 일단 오늘 본방송 할 거라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특징적인 건 LG 이노텍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LG 이노텍이 어제 이후로 또 빠졌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새 아이폰 생산량 확대 계획을 철회했답니다. 수요 확대 예상했으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후퇴한다. 그러면 이 애플이 이럴 거라는 걸 이런 선도 세력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 구간 어디선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도 치고 공매도 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 뉴스가 이제 나온.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뉴스만 봐도 우리가 이거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을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걸 압니까? 물론 시장의 흐름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던지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재가 이유가 있어서 산 거고 호재의 이유가 있어서 누가 매수를 대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속보 나온 건데 피치가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는데 AA 유지하나마나 지금 뭐 그나마라고 할 것 같지도 없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뭐 별 내용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근데 이 피치사가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업을. 그게 뭐냐면 한국 기업 평가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피치사 대주주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에. 상장할 때 한국 기업 평가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회사죠. 증권사들이 무서워하는, 이 회사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뉴스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재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매도를 이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나오기를 말씀드리고, 이크레더블이라는 것도 한국 기업 평가가 갖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똑같은 한 줄기에서 나온 회사네요. 이크레더블, 한국 기업 평가,
피치사.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각국에서 환시장에 개입하는 걸 당연히 미국이 용인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해주고, 조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혼자서 미국 혼자 물가 잡겠다고, 국민들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 지금 다 죽이고, 이런 거는 미국이 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만간 각국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들, 각국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시장에 뭔가 그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바닥이라고 볼만 합니다. 코로나 때도 연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3월 19일, 3월 18일 이럴 때쯤 너무 심하니까 연준이 주식을 직접 매입한다든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크본드까지 내가 사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준이. 그런 것처럼 뭔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뉴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만약입니다. 내일장 조금 뭐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런 좋은 움직임 속에 뭘 사야 되냐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것도 굉장히 반등파가 나오기 쉽습니다. 반등파가 나오기 쉽고 물론 낙폭과대주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미국 시장의 반등. 원래는 그래요.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 반등파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특징적인 뉴스들이 몇 개 있는데 그냥 아까 기술적 분석을 알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 특징적인 거는 제가 본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특이한 종목 하나 보면 율촌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난리 났죠 오늘. 난리 났는데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1조에 얼티엄 셀즈와 1조 4,800억, 1조 5천억이죠. 공급 계약 체결했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276%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거의 1조 5천억이나 공급 계약을 맺었으면 이거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주가 보세요. 여러분, 이 주가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 하한가 보냈습니다. 보이시죠? 15% 올렸다가 종가 마이너스 22% 뺐습니다. 이거 고점에 44,000원 사신 분은요. 이 주당 얼마 손해 난 겁니까? 지금 거의 15,000원 손해 났어요. 지금 거의 3, 40% 손해 난 거죠 오늘. 저 내용만 보면 샀어야 돼. 사는 게 맞아요. 1조 5천원에 터뜨렸으니까 사는 게 맞는데 이거 주가 뺀 거 보세요. 이거. 이 율촌화학 같은 건 이거 당국에서 이거 조사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처럼 저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줄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얘는 돌릴 겁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두 달 내로 돌릴 거예요. 다시 3만원대로 3만원 중후반으로 돌릴 건데 일단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 소문에서도 뉴스에 판다 뭐 그것도 맞고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내용으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사야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안 던지면 안 되죠. 깨고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에 내가 조금 정통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종목들을 보면 종목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투매를 일으켜서 갑니다. 얼마 전에 본방송에서 롯데케미칼 물어보신 분이 오늘 이거 빠지는 거 보고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한다고 해서 빠지는 걸 보면서 그분이 잠깐 생각났는데 아 이런 건 진짜 악마들이에요 보면. 롯데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8% 빠졌습니다. 8%. 혹시 일진 머티리얼즈 딱 생각하시고 인수되면 그럼 올라갔냐? 얘도 빠져요. 저는 동박 같은 거나 배터리는 차후에 다시 모멘텀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게 봐야 되는데 다만 유럽에서 말 바꿨듯이 다시 내연기관 휘발유를 쓰는 그런 차도 우리가 그냥 인정해 준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또 의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본방송에서 약간 우려스럽게 했는데 예, 그런 게 안 나오길 바라고 전반적으로 다 또 빠져서
말씀 거의 코로나 때 분위기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지하게 힘드실 텐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게 맞아요. 훨씬 힘듭니다. 코로나 때는 한두 달 빠진 거고요. 이건 지금 1년, 2년 내내 빠지고 있어요. 확실히 하락 장세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온 거면 정말 이제는 기업 펀더멘탈에도 못 미치는 주가 가격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시장이 다시 돌아오고 당국에서 개입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절대 물 아무데나 타지 마시고 절대 물은 아무데나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웬만하면 본방송 오셔서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보추가 좀 많이 빠졌어요. 로보추가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유일 로보틱스 13%, SPG 10%, 로보로보, 로보스타, 유신로봇, T로봇 굉장히 많이들 빠졌어요. 그러면 얘네가 왜 빠졌냐? 이거를 막 토론실 가보고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빠졌냐면요. 그동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견조했죠. 시장이 폭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이런 견조한 흐름, 이런 쪽에서 이제는 밀어버리는 거. 버텼던 애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매도도 같이 출현되게 되고, 이쪽에서 키높이로 이쪽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BH가 애플에 껴있지만, 이런 애도 보면 버티고 있다가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게 안 좋아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순환매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 강하단 쪽에서 펀드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쪽에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버티고 있으니까 더 좋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장이 돌았었어야죠, 빨리. 그러니까 하다 또 빠지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던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주장창 빠진다. 그러면 1%, 0.5%, 0.8%, 1.2% 이렇게 빠지던 삼성전자가 못 버티고 여기서 보시면 단봉 조그만 음봉으로 빠지다가 못 버티고 빠지는 날이 와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캔들이 커지죠. 이렇게 못 버티는 경우가 옵니다. 반등파가 옵니다. 쭉. 이제 여기서 반등파가 오다가 시장이 중요한 거죠. 돌아서면 오를 수 있겠죠. 못 돌아서면 그냥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버티던 애들도 계속 빠지다 보면 이쪽에서 확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어느 정도는 버티니까 시장 참여자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버티거든요. 버티다가 점점 무슨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못 버티고 투매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또 단기 바닥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연속성으로 더 올라가려면 단기 바닥이면서 점점 좋은 뉴스들과 함께 당국에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지금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인 연준에서 연준 위원들 중에 파월이 말할 수는 없고요. 연준 위원들 뭐 제임스 블러드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호전적인 얘기를 먼저 가두리에서 해줘야죠. 그럼 좀 더 반응하고 그리고 확인사살로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물론 지금 연준에서 파월이 말을 굉장히 무섭게 하고 있지만은 말 바꿀 겁니다. 장이 이렇게 계속 빠지면 못 버팁니다. 파월도. 지금 물가 잡으려다가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올해 3월만 해도 금리가 0.5였습니다. 그 작년에도 파월이 그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했지만 말 계속 바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면요. 분명히 연준 외부위원들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오기를 희망하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 캔들이 커졌죠. 삼성전자도 한 달 반 빠지는 동안 보면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에서 캔들이 커졌죠. 그러고 나서 단기 반등이 세게 왔습니다. 정말 세게. 보시면 4%. 삼성전자가 이틀에 8%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또 4% 나오고. 이런 강한 어떤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본방송 때 뵙기로 하고 지금 방송 끝나려고 하는 와중에 보세요. 아까 전에 140포인트 빠졌는데 지금 8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87포인트로. 이러다가 우리나라 시장 장 6시에 시간의 매매 끝나고 한 저녁 8, 9시에 보합 가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 본장에서 만약 나스닥 뭐 200포인트 상승, 다우 뭐 400포인트 상승 이렇게 되면 아까 후반에 외국인이 4천억 선물 매도하다가 플러스 7천억 마감 친 거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본장에서는 이러지 않을 거라. 어제는 본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로 막 흐름 좋게 하다가 뺐듯이 오늘은 거꾸로 막 안 좋게 하다가 올리면 오늘이 더 좋은 거죠. 그럼 내일 저가에서 나와서 장 어느 정도 살짝 진정은 될 수 있다. 네, 이게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흐름을 잘 봐야 되지만 이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저점 깨는 척하면서 지금 들어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누르겠죠 한번. 눌렀다가 가면 뭐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힘든 시장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세상 올 겁니다. 고생하시고 힘들 내세요.